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 이번 주에는 계속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안민석 의원을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뭐 내일은 김은혜 의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요? 예, 예. 혹시 김은혜 의원에게 따질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내일 따질 거 따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모레는 출마- 김동연 또 대표가 나오기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분들 출마 결심 다 축하드리고, 예. 우리 김은혜 의원님은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주 봐야 되니까 예. 같이 아주 치열하고 뜨겁고 멋있는 그런 승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죠. 또 제가 후보가 된다면 또 김동연 후보님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분도 마찬가지로 제 안무나 잘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직을 그만뒀고 예. 이미 그때부터 잘하던 대변인직을 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는구나라고 예. 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겠죠.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사실 뭐 김은혜 의원 출마설은 그 전부터 좀 있었죠. 딱 듣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유 후보님 기분이 예. 좋다. 저는 이 경선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예.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다시 탈환해오고 이기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대선에서 우리가 46만 표, 예. 5.3% 포인트 진대 아닙니까? 예. 그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뭐 어렵기 때문에 출마했고 우리 경선 과정이 많은 좋은 분들이 출마하셔서 굉장히 뜨겁게 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김은혜 후보 출마 뭐 정말 환영하고요. 예, 아주 뭐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보시는 아이고 겁니까? 제가 김 후보님한테 김은혜 이제 후보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김은혜 의원님한테 제가 페이스북 메이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혹시 속으로 달아오르면 뭐 좋지. 어차피 내가 될 건데. 선거에 페이스메이커 하러 나오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에 출마한다는 거는 내가 저 공직을 예. 내가 맡아서 정말 저거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런 의지 없이 선거에 나오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라고 왜냐면 뭐 대선 후보로 계속 나오셨고 중량급이고 김은혜 의원은 방송 앵커로 많이 알려졌지만 또 초선 의원이고 근데 자신 있습니까? 저 뭐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그래 중량급은 아니고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누가 나오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을 제가 4년 동안 어떤 도정을 펼칠지 예. 제가 경기도민들께서 제일 그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제가 정말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도지사가 되겠다 이걸 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경선이든 본선이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기존의 우리가 뭐 오래된 문법에 따른 급으로 따질 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예.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윤심이 예. 김은혜 의원에게 있다라는 설들이 예. 안팎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윤심은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우리 윤석열 그건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아이고 책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 정치에 처음 뛰어들고 이 당선인이 되고 할 때까지 대선 승리할 때까지 예. 계속 제일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이고 또 이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이 정당의 내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나 예. 공천에 그렇게 개입 안 하는 게 그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그래서 저는 뭐 윤심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 분이니까 그런 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윤심은 그렇다 하고 예. 이른바 윤핵관 예.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인사들이 유승민 의원님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예. 당심과 민심이 5대 5가 예. 원칙이잖아요. 예. 민심에서는 워낙 인지도도 높고 예. 호감도 높으시기 예. 때문에 앞서간다고 가령 예. 하더라도 당심에서 조직 싸움에서는 밀 수도 있지 않냐라는 예. 우려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우리 당원들께서 예.
이 선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우리 당원들께서 이번 선거만큼은 이기는 후보를 내서 예. 꼭 좀 경기도지사 선거 이 중요한 선거를 이기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기면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제가 민심에서 앞서가면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의 어떤 조사나 예. 이런 데서 제가 앞서가면 그러면 우리 당원들도 이번에는 저를 상당히 지지해 주시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 우리 당원님들은 경기도 전체가 굉장히 개방되고 다양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인구도 제일 많고 전국 각지에서 와서 섞여서 살고 젊은 분들 굉장히 많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넓고 예. 청년층이 수도권, 많고 30대, 40대 많이 살고 이런 데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의 어떤 민심 그거를 우리 당원들께서 절대 무시하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예. 여론조사에서는 예. 당시에는 물론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꽤 높았지만 당원 득표율에서는 예. 뭐 여론조사의 반도 안 되는 예. 상황. 예. 그럼 왜냐면 계속 중도 개혁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당심에서는 불리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저는 그 당 안에서 보수 예. 정당 안에서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고 저는 오히려 저희 그런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나 정체성이 경기도에서 잘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여론조사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숫자 자꾸 보여주시는데 근데 예. 저 때는 우리 당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당원들이 마음이 정권 교체 때문에 확 몰려 있었던 예. 때고 저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벌써 끝났고 그렇죠. 지난해 11월 달에 끝났고요. 이번에는 경기도를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저 당심 저 문제는 저도 열심히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대선 때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목적이었던 대선과는 이건 다른 다를 얘기고 겁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는 나이링이다. 경기도의 정권 교체를 우리 당원들께서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 우리 당원들께서 아마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거 한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 저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유승민 의원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맙습니다. 시절 했던 그 연설은 예. 정말 감동적이었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역으로 예. 당시 새누리당의 예. 어떤 강경파에서는 배신자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걸 당심에서 과연 이걸 견딜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벌써 7년 전 일입니다. 7년 전에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그 당시에 보수 정권 박근혜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예. 저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고 저희 그때 예언이나 저희 이야기가 저는 지나고 나서 다 그대로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늘 뭐 우리 보수 정당이 더 개혁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 7년 전에 그 문제 가지고 거기서는 저는 많이 벗어나셨을 거다. 이제 정권 교체도 했고 이제 경기도지사라는 이 뭐 중요한 선거가 돼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서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중도층 확장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계속 주장하셨던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중도층 확장이 제일 있다고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유승민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더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당원들께 생각해 주시면 저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윤당선인과 통화를 하셨었잖아요.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2번 했죠. 한 그다음에 번은 이제 경기도 나간다고 하신 다음에는 첫 번째는 대선이 끝난 주말에 그 당선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대선 기간 중에 지지 선언하고 또 유세도 와주고 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어려운 승부였는데 잘 되고 축하드리고 정말 잘하시길 바란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제가 3월 말일에 31일에 출마 선언하고 예. 그날 저녁에 그래도 당선인한테는 이 중요한 선거에 제가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당선인한테는 알려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으니 앞으로 뭐 당의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야 그렇죠. 어떻게 공정하게 계시겠지만 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또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예. 뭐 제보고 뭐 선배님이라 그러세요. 예, 제가 뭐 몇 학번 위라고. 학교 선배시죠. 예, 그 선배님 응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뭐 만나겠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예. 또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뭐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뜻으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뭐 아무 관계 없고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같은 건 있는 거고 서로 진심을 가지고 하다가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뭐 언젠가는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한번 뭐 이 선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예. 선거 끝나고 나서 언젠가 뭐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쇼를 하거나 이럴 사람도 아니고 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 한번 좀 흉금을 털어놓고 지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그런 대화를 갖고 싶다.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뭐 언제든지 뭐 관계 없습니다. 예. 이번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선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선거에 끌어들이거나 뭐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때는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예. 인간적인 17년 전에 예. 당대표 시절에 예.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을 했었죠. 했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맡다 보면 사실은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충돌할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저는 뭐 정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당- 충돌과 그걸로 계속 끌고 갈 건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인간적인 정리하고 또 공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더 무엇이 더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그런 거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늘 구분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대구 쪽에 계속 하셨고 출마도 그쪽에 하셨고 예. 뭐 이 질문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에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예. 유 전 의원님이 경기도에 세금 한 푼 안 냈다. 아유 그거는 근데 아닌데. 이에 대해서 예. 16년간 세금을 냈다고 했는데 예. 어떤 세금을 저 화면에 나오시는데 예.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저보고 경기도에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런 부분은 사실 선거법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허위사실 예. 공표고 비방입니다. 근데 제가 뭐 법적으로 지금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셨으니까 그거는 사과만 지금이라도 사과만 하시고 정정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16년 동안 성남시에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남시 제 재산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연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연고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좀 연고주의 지역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뭐 학연이나 그런 거 따지는 거 이제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경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그대로 담아놓은 지역이고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안에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도 있고요. 그 경기도는 정말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나라의 두 기둥인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살리는 거. 거기다가 정말 제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 그런 걸 꿈꿔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경기도의사가 되면 그 개혁보수의 정치 철학을 경기도에서 꼭 제가 펼쳐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히딩크라고 예. 저보고 뭐 제가 유딩크라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히딩크가 유딩크님께서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모셔와가지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민들께서 원하는 지사가 과연 혈연, 지연, 학연 그걸 따지시는 거냐 아니면 4년 동안 진짜 경기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거냐. 그러면 만약 후자라면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딩크님이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그래서 유딩크를 강조해 그리고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요. 예. 연고주의 제가 만약 경기도에 이런저런 연고가 있었다면 예. 제가 도지사로서 4년 동안 공직을 진짜 도지사는 수많은 인허가 개발 사업 이런 거 다 결제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민들께서
제가 깨끗하고 바르게 할 사람이라는 거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이른바 좋겠습니다. 정실과 민원, 저는 잘못된 정실이고 민원, 뭐 청탁 이런 데서 게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거기 휘둘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연고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지역구만 하는 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예. 나란 일 내셔야 되는 분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은 예. 사실은 그 지역을 꾸려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문 보고 아는 것과는 다를 거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되는 즉시 예, 저는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합니다. 교통요. 예,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시면 이번에 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손을 잡고 경기도에 지금 GTX ABC 노선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A 노선부터 이제 완공이 될 건데 그건 아직도 한 3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보면 예컨대 화성 동탄에서 경기도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겪는 고통을 예, 서울로 이 출퇴근하는 지하철이든 분들이. 광역버스든 보면 그 경기도에 새로 생긴 새로운 주택에서 서울의 일자리는 서울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서울 안에 사는 것보다 2배, 2.5배가 되거든요. 예,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광역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또 나중에는 이제 완공될 GTX가 됐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4년 동안 정부 국비, 더단 지방비, 예산까지 철저히 계획을 해서 제가 4년 동안 요거는 꼭 약속을 드리겠다라는 건 제가 약속 지킬 거고요. 예. 그리고는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문제가 서울도 심각하지만 경기도에도 무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제가 그 자료 보고 깜짝 놀란 게 성남시 그 수정구 예. 무주택자가 60%가 넘습니다. 음.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의 꿈 이거를 그분들한테 실현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실패한 정책을 제가 완전히 바로잡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도 그걸 제가 꼭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예. 또 뭐 뭐 일자리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무주택자 비율은 전국 평균으로도 약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있는 분이 5고. 그런데 경기도는 임대로 살고 집값이 있는 분이 비싸기 5고. 때문에 예. 무주택자가 더 많은 거예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무주택자가 44% 예. 정도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아, 있습니다. 유주택자가요? 그러니까 내 집 사서 살고 있는 분이 44%라는 말씀이시죠? 무주택자가요. 무주택자가. 예, 예. 그건 제가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이 약 5대 5. 전국 평균은 5대 5 정도 되는데 예. 경기도는 조금 다르죠, 통계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광역철도 얘기하셨는데 예. 광역철도망인데 사실은 광역철도망이 부동산 왜냐면 대선 기간에 나왔던 GTX 예. 다른 노선들에게가 예. 집값에 다시 불꽃을 일으켰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예. 개발 호재로. 예. 또 하나는 일자리를 차라리 경기도로 빼는 게 낫지. 예. 서울로 출퇴근만 가깝게 하는 게 좀 편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서울 안에 예. 경기도의 일자리를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경기도에 뺀다는 게 그런 거는 전부 다 민간이 기업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든 뭐 대통령이든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옮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서 예. 경기도에 더 많은 투자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기도에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도지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어디 생기느냐는 기업 환경 하기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고 예. 교통은 그중에 이제 한 가지 문제겠죠. 지금은 수많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와서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가야 되는 여기에서 생기는 교통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자는 거고 그 안에는 교통과 주택의 문제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네. 지금 민주당 상임 네. 고문에 대해서 잘한 정책은 계승하고 못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당연한 거고요. 일단 뭐 당연히 근데 잘한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잘한 것도 있습니다. 뭐 유원지 계곡 같은 거 아주 행동력 있게 하고 예. 코로나 터졌을 때 아주 빠른 그런 행동력을 보여주고 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거는 저는 아주 벤치마킹을 할 만한 정책이고 지역화폐도 그게 중앙정부의 세금이 든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 지역화폐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성할 거는 개성하고 잘못된 거 많습니다. 부동산 아까 충분히 예. 이야기했고요.
부동산은 뭐 서울과 다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경기도지사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예. 집의 공급과 또 집과 관련된 이 대출이나 금융 부분과 세금 부분은 그거는 경기도지사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 잘못된 부분은 주로 기본 시리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선거에 나가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페이스북으로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기본소득 그거 안 된다. 그런 나쁜 포퓰리즘 하면 안 된다. 예. 복지의 원칙과 철학은 능력 있는 사람,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다 걷어서 그 세금의 풀을 진짜 국가가 해줘야 될 때 꼭 필요한데 거기에다 쓰는 게 그게 복지의 원칙이거든요. 선별적 복지를 더 두텁게 그래, 어려운 해야 된다는 분들 도와드리는 말씀이시군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기도지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 도민한테 이제 나가던 것 중에 예. 예컨대 청년한테 나가는 그다음에 농어민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득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잘 쓰면 그 어려운 분들 한 분 한 분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설득을 해내겠습니다. 아마 유승민 의원님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은 제일 이거일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겼어요. 예, 경선도 이기고 본선도 이기고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예. 다음은 지방선거는 2026년인데 그렇죠. 다음 대선은 2027년이거든요. 예. 경기도지사 재선에 나갈 겁니까? 대선에 나갈 아유, 겁니까? 그걸 지금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지사에 나가면서 지금 딱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4년을 진짜 경기도민들께서 잘 뽑았다. 정말 우리 도지사 자랑스럽다. 예. 그 말 듣는 겁니다. 그 평가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공직선거에 나가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겨야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공한 정부, 일을 잘하는 거,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잘하면 그때 가서 경기도민들이 평가를 보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야기로는 대선의 꿈을 접지는 않았다로 간단하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예. 그거 제가 사실 김동연 대표한테도 지금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안 오시는데 예. 저희 김동연 대표와 1대1 토론을 이 자리에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죠. 좋은데 예. 후보가 정해지면 하죠. 아, 후보가 왜냐하면 정해지면요. 예.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도 제가 또 1대1 토론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예, 뭐 하여튼 뜻은 저 제안을 주시면 예.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많았었는데 예. 제가 쭉 듣고 있다가 예. 일단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